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경제 뉴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뉴스 시간이죠. 경제 왜 그래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좌청룡 500호. 네. 차영석 팀장님, 이종태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이게 사실상 어떤 면에서 무역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오는 1월 15일 합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은 어떤 면에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건지 오늘 그 뉴스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종태 팀장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일단 이제 보면 일단 합의라기에는 제가 네. 볼 때는 미국에 너무 유리해요. 일방적이군요. 예, 일방적으로 유리해요. 미국은 너무 많이 얻고 중국은 너무 많이 잃었어요.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다만 네. 이제 그게 있죠. 지금 이 미국 행정부에서 사실 아직까지 네. 1단계 무역 합의인데요. 1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모두 86쪽이래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도 릴리스가 안 됐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그렇군요. 합의문 있지 않습니까? 안 됐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언론들에 새어나온 게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걸 뜯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미국이 굉장히 우호적인 쪽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떠들어댔고 그렇군요. 중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사실상. 왜 그럴까요? 일단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합의 사항들이 어떤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관세부터 보시면요. 네. 지난해 12월 초 현재입니다. 네. 보면은 미국은 이 중국산 2,500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 25%. 그랬죠. 네. 예. 1,20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15%의 네.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죠.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협박을 했습니다. 네네. 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협상 안 따라오면 12월 15일부터 네. 이 추가적으로 이 중국산 수입품 1,600억 달러에 대해서 15%를 또 부과하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15%, 그 1,600억 달러에는 뭐 중국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네. 장난감, 의류 같은 소비재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애플이 중국 본토에서 조립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이폰을? 네. 그러면 그 아이폰이 다시 미국으로 수입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15% 물리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중국 측에서는 만약에 니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매기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아직 지난해 12월 초 현재 네. 그러니까 서로 그때 맞선 거죠. 그렇게 그렇죠. 하겠다고. 예, 서로 이제 15일 날 어떻게 하겠다라면서 총구를 겨눈 겁니다. 그런데 거의 15일이 되기 한 12일, 13일 정도에 네네. 이제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 다음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너무 많이 얻어냈어요. 일단 당연히 12월 15일 날 매기기로 했던 1,600억 달러에 대한 15% 관세는 안 하기로 했겠죠? 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15%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7.5%로 내립니다. 그렇지만 2,500억 달러에 대한 25%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에 중국이 앞으로 니들이 합의안을 어긴다. 어기면은 지금 관세 덜 매기긴 안 매기기로 한 거 다 매긴다. 라는 스냅백 조항까지 합의문에 밀어넣었대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얻은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요? 중국이 얻은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얻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렇다면 정말 미국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많이 얻었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제가 보기로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합의문에 환율을 조작하지 않겠다. 라는 중국 측에 서약을 삽입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렇군요. 예. 또 이 중국 측이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 투자하려면은 네. 해외 기업들이 합작 기업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렇죠. 합작법인을 법안이 만들어야 있었다고요. 되죠. 예. 그리고 합작법인을 통해서
사실상 기술을 강제진시켰습니다. 네. 그 수법을 많이 써왔죠.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뭐 문제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뭐 온라인이나 네. 혹은 뭐 어떤 첩보를 통해서 미국 측 기술을 절취한다. 네. 뭐 이런 힘의가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방안들도 1단계 합의문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별로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뭐 중국의 이 국내법, 이와 관련된 민영사법을 개정한다. 네. 또 어떤 기술 이전 압박을 방지하기로 중국 정부가 네. 책무를 진다. 뭐 요 정도의 내용인데 이 정도는 사실 지금까지도 많이 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런 것 같고 또 이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이 금융 서비스 시장, 뭐 은행, 보험, 증권, 신용평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거는 지금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되게 궁금해요. 개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던 거는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이 얼마 되지 않습니까? 한도가 이렇게 있죠. 예,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중국의 금융기업 들어가 봤자 이 금융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라는 게 좁습니다. 이걸 넓혀주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중국이 대기업에 대한 이 주식 그 취득 및 네. 주식 매매를 자유화하면은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세세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 허용하기로 한 건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다만 추상적으로 그 정도 나와 있고요. 아마 이 합의문 자체가 좀 릴리스 돼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가장 선명하고 충격적인 내용이요. 네. 그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늘리도록 한 조치입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미국산 상품하고 서비스의 수입 규모를 2년, 2022년, 2021년 올해하고 내년 네. 2년 동안 2천억 달러 확대한다는 겁니다. 한 해 평균 1천억 달러 정도죠. 그러니까 무역전쟁 발발하기 이전에 2017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을 2017년 당시의 한 65%, 70% 정도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확 늘릴 수가 있나요? 전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예, 그게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요. 네.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히 미국산 농산물. 이거 뭐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뭐 네. 트럼프의 지지 예, 다 농촌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좀 놀라운데 물론 이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한 2년 동안 320억 달러를 늘린다는 거예요. 네. 한 해 160억 달러 정도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가 하면은 2017년에 그 중국이 수입한 미국산 농산물 규모가 240억 달러였습니다. 전체가요? 예. 어마어마한 양을 늘리네요. 그렇죠. 160억 달러도 늘리면은 합치면 400억 달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끼 먹던 거를 4끼 먹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 정도 늘려야지 농산물을 그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거기 그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현재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미국 측이 흘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을까? 또 충격적인 내용은 또 뭐예요? 흘린 내용인데 제가 충격적으로 본 게 지금 400억 달러라고 그렇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중국이 이제 앞으로 매년 500억 달러치 수입할 거야. 미국산 농산물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네. 100억 달러 더 늘린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400억 달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 다음에 나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무역대표부. 이 양반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네. 로버트 라이트하우즈. 라이트하우즈. 네. 로버트 라이트하우즈. 그 양반이죠. 그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50억 달러 정도 더 늘릴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은 400억 달러 더하기 50억 달러는 450억 달러. 네. 500억 달러에 가깝잖아? 거의 2배를 늘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 한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요. 일단은 이제 이게 미국 측에서 흘리고 있는 미중 간의 합의문 지금 1단계의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점은 없나요? 이 합의문에? 중국 측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밀, 쌀, 옥수수, 에너지, 제약, 금융 서비스 등을
더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아, 그렇게만 딱 얘기하고 말아. 예,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수치는 이야기 안 해요. 이건 물론 제가 볼 때는 권위주의 국가니까 시진핑 주석의 어떤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의상실? 그러니까 입장차가 너무 크니까. 예,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물론 미국 측 이야기가 어느 정도 합의문에 근거한 이야기들이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의 정도 성향에 비춰볼 때 저는 이걸 아직까지는 그대로는 못 믿겠어요. 지금 일단 이야기를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합의문이 나오면은 네. 한 번 더 보충하기로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말이 65%지.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정당화되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2년 동안 2017년 2년 흘렀잖아요. 네. 미국 2년 전쟁했잖아요. 그동안 미국산 제품들의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지는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중국 소비자들이 너도나도 미국산을 찾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65% 오르기 힘들지만 그렇게 오르면은 이거는 뭐 어떤 국제 무역 규범에 비춰보더라도 뭐 자연스러운 뭐 상품이 좋으니까 그야말로 시장 올렸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나라 합의에 따라서 억지로 늘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는 세계 무역 규범 WTO 원칙이 그거잖아요. 어떤 무역 상대국에 비해서 네. 다른 무역 상대국들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그런 어떤 WTO 규범을 위반한 것 아니냐. 물론 이건 또 자세한 거는 따져봐야 합니다. 네. 소지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동안 중국에 많은 농산물들을 수출하든 네. 뭐 다른 뉴질랜드 나라들에서 줄여서 이쪽에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밖에 둘 수 그때 없죠.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5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수입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미국산을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해야 된다면은 네.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브라질이라든가 뭐 뉴질랜드 같은 농산물 강국들 입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가능성이 실제로 벌어지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이 규범을 따지고 뭐 제소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생각이 분쟁과 들고요. 논란거리가 생기겠네요. 또 한 가지는 또 이 중국 공산품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EU라든가 네. 한국, 일본 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것도 약간 좀 수출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 한국 제품의 수출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5일 날 발표될 내용은 1단계 합의문입니다. 근데 아직 2단계가 남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2단계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 한번 중국을 방문하겠다라고 네네. 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더 무서운 것은 2단계일 것 같아요. 아마 2단계는 중국 국유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나라 기업들에게 네. 기업들 지급하는 네. 그런 국가 보조금이나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이 지식재산 절취 문제가 네네네. 좀 추상적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근데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런 어떤 미중 무역 갈등의 본질은 뭐 단지 관세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그동안 이야기 많이 했던 중국 제조 2020 있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 중국이 기술 발전시켜서 그렇죠. 이제 글로벌 기술 패권을 네. 잡겠다라는 것을 좌절시키기 위한 미국의 프로젝트라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서 정말 중국이 그동안 굉장히 잘 써왔던 대책 방법 중에 하나가 국가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보조금이나 또 기술을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제가 볼 때는 절취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틀어막겠다라는 것이니까 일단 협의 자체는 물론 뭐 없던 것보다는 좋은 일이지만은 이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기보다는 단지 하나의 휴전 네. 조인식이다 정도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이 굉장히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 무역 전쟁이라고까지 불리우고 있던 그 어떤 긴 여정에서 1차적인 이제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확하진 않지만 미국 측 입장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을 보면 굉장히 미국의 우호적이 미국에 또 너무 유리한. 유리한 네, 그런 협상이 체결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왜 중국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항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침묵하는 이유는 뭔지. 저는 지난번 사드 때 네. 중국이 그 관광객 그거하고 또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때 좀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근데 그런 중국이 불쌍해 보인 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 2단계 협상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더 치열해질 양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1단계 협상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좀 조속하게 공개가 되길 바라고요. 2차 협상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혼장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협상의 끝은 어디고 승자는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와 관련해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경제 왜 그래 시간, 여러분들의 다양한 또 소식도 받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사인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경제 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선 뉴스 시사인이 찾아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